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어디까지 빠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내려올 때까지 내려온 것 같긴 한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빠질 만큼 빠져서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심지어 다우와 나스닥과 뭐 S&P 500과 이런 지수 차트를 보면 거의 다 내려왔어요. 더 내려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좀 지지라인에 걸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장에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하락이 이제 내일 오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장 초반에 이제 흐름 안 좋았던 종목들을 많이 덜어내고, 또 오후장에서는 좀 매수를 했죠. 뭐 에코프로라든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눌린 것도 그러니까 눌릴 때 눌림목 활용해서 장중에 조금 샀다가 많이 나중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괜찮았고, 또 뭐 의료 정밀업종 종목도 의료 정밀업종도 하나 샀고, 또 2차전지 ETF도 하나 샀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샀어요. 오후에 저는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내일까지 뭐 나스닥 위주로 해가지고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 오늘 밤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죠. 개장까지 1시간 정도 남았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시각은 대략 한 뭐 나스닥 개장과 거의 비슷한 시각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이게 장중에 반전을 할지 아니면 내일 하루 더 밀고 내려갈지,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지금으로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제유가가 계속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새 지금 100달러 코앞이거든요. 오늘도 1% 정도 올라갔는데 87달러 중반까지 왔고, 이제 90달러 코앞까지 왔어요. 단 진짜 하루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그 국제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만약에 좀 올라간다면 그러면 90달러 돌파하는 시간 문제고, 그래서 100달러를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했을 때 100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오늘 밤 지나고 이제 내일 되면은 아마 아침에 이 국제유가의 그 진정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일 되면 국제유가의 진정세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중국 증시까지도 막 무너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다 빠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미국장에서 아시아 ETF들이 좀 하락을 했죠. 한국 ETF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빠졌는데 그 하락한 폭만큼 코스피가 오늘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얼추 맞는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테슬라도 좋고 엔비디아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 아시아 ETF들 들여다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아시아 ETF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가 폐장하고 나면, 이제 장을 마감하고 나면 그로부터 이제 얼마 뒤에 아시아 증시들이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시아 증시들 개장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또 미국 선물 지수도 다시 열리죠. 선물 지수 움직이는 거 보면서 동시효과 들어오는 상황 맞춰갖고 이제 동시효과들 이제 변하죠. 이게 24시간 계속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중간에 유럽 증시들도 이제 개장했다 폐장했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대륙간 그 증시에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돈이 돌고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조금이라도 돈의 가치, 우리가 흔히 이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금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또는 수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날 만한 곳으로 계속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에 좀 영향을 민감하게 받고, 또 하여튼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 아시아 ETF들이 좀 빠졌고, 또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중국의 부동산 이슈와 이런 것들이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당장 코앞에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 오늘이 8일이니까 아니죠. 오늘이 7일이죠. 7일이니까 내일이 8일이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있을 9월 FOMC에서는 미국에서 일단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높게 아주 뭐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면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 아직 올릴 거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올리지 않을까 하고 이제 시장이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페드워치에서 지금 11월에 금리 인상 그 우려를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그 전망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 변수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수들이 계속 시장에, 증시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힘들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에요. 요즘에 그 우리 증시에서는 진짜 잽싸게 막 대응해 가지 않으면은 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1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저는 이제 매수를 했는데, 사실은 100만 원을 강하게 하향 이탈할 경우 매도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뭐 100만 원대 초반이니까 내일 더 추가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또 덜어낼 겁니다. 그런데 내일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분명히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좀 싸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사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에서 어떤 호재가 나올지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그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 두 부류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보다는 일단 에코프로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게 맞는 구간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또 한꺼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또는 내가 사려고 생각했던 모든 그 비중을 다 덜어서 살 수는 없는 거고요.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사보고 좀 올라가면 조금 더 사보고 좀 더 올라가면 조금 더 사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점에서 한꺼번에 사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디가 저점인데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가볍게 빠질 때 가볍게 덜어낼 수 있을 만큼 산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저항선이라고 생각했던 부위를 설정해 두고 그 부위를 돌파하면 또 사고, 그 부위를 돌파하면 또 사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100만 원대와 90만 원대는 큰 진짜 차이죠. 실제로 에코프로 분봉 보면은 오늘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깨기 전에 엄청 오랫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다가 99만 7천 원인가 8천 원인가 그 무렵까지 주가가 하락한 뒤에 곧바로 반등을 해서 100만 원대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1만 원, 102만 원 가까이까지 붙였다가 좀 빠졌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즉 오늘은 확실한 무슨 상승 모멘텀이 있었던 날이 절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100만 원을 깨지 않고 종가 기준으로 버텼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오늘 밤 미국 증시 깨지면 내일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뭐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계속 덜어내야 됩니다. 매일 그렇게 까여도 결국
다시 상승 추세 타면은 또 올라갈 거니까 뭐 포스코 그룹주가 됐든 에코프로 그룹주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종목이든지 지금 일주일 만에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는데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이라면 이거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뭐 보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1년 전 기준으로 하면은 100만 원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지만 150만 원대를 갔다가 온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30 몇 퍼센트, 30% 이상 지금 빠져 있는 구간인데 고점 대비했을 때 한 40% 가까이 빠진 구간인데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좀 많이 빠진 거 맞죠. 그래서 내가 이제 견딜 수 있을 정도로만 매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주가가 하락하면 또 덜었다가 다시 상승할 때 좀 사고 뭐 그런 식의 그 매수를 시작하는 타이밍은 지금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에코프로 같은 대형주가 집중적으로 크게 빠지기 때문에 지수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일단 큽니다. 수급에 의한 그런 흔들리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급을 보면 되는 거죠. 수급을 보면서 또 대응해 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위주로 조금 수급도 좀 자세히 살펴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한번 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87종목이 올랐고요. 699종목이 빠졌습니다. 0.59% 하락했고요. 코스피 100은 0.28. 대형주가 좋았는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스닥은 384종목이 올랐고 1149종목이 빠졌습니다. 1.26% 하락했고 코스닥 150 1.76% 하락. 크게 빠졌죠. 당연히 에코프로들 하락했기 때문에 시총 1, 2위 주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닥에서 훨씬 세게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하락 폭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물지수가 이제 0.6%대 1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이따가 이제 다시 마무리할 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중국 증시 1%대 다 하락을 쫙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뭐 상승 반전할 수는 없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37% 올라서 1335원대 기록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0.98% 올라서 87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국제유가 상승 및 미국의 서비스 지수 호조로 인한 긴축 우려 확산 등으로 원화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낙폭이 줄기도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어제 해외 증시가 하락 마감한 영향 등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총 상위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1%대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국제유가 상승 지속 그리고 EU의 특별 규제 대상 기업 발표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국제유가 상승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EU의 특별 규제 대상 기업 명단 발표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및 달러 강세로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되면서 하락폭을 키웠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금융 및 종이목재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특수환경 임무 수행 로봇 개발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로봇주들은 최근에 진짜 한 2, 3주 계속해서 모멘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은 로봇 또는 AI 또는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한두 종목 포함시켜 놓지 않으면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놓지 않으면 포트폴리오가 잘 갈 수가 없는 이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 사실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도 흔들리고 2차 전지 계속 흔들리고 바이오 약세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믿고 어떤 살만한 그런 종목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업종이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로봇 쪽에 계속 로봇하고 AI 쪽에 계속 순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오늘 네이버 1%대 가장 많이 올랐는데, 네이버도 뭐 제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었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고 해서 이제 덜어냈는데, 덜어내고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진짜 그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는 뜻이에요. 한 21만 원 정도면 주가가 좀 싸졌다. 지난번에 뭐 악재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 신제품을 내놨는데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건 이제 그런 악재들을 다 담을 만큼 담았다 주가에, 이런 내용이고요. 삼성전자는 그 EU의 규제 대상 종목에서 빠졌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약간 올라간 거고, 오늘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6%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또 포스코 홀딩스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대 올랐고, 루닛이 5%대, 최근에 코스닥 상위주들 중에서 가장 핫한 두 종목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루닛이 펄 어비스를 제치고 시총 탑 10에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반면에 SM 그리고 클래시스가 5%대 하락이 나왔고요. 에코프로가 4%대, 에코프로 BM도 거의 뭐 4%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은 코스피는 종이목재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요. 선NL 3%대, 영풍제약이 1.95% 올랐고,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미래산업이 마이너스 5%대, SD바이오센서가 마이너스 4%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요. YTN이 내일 매각 공고가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매각 기대감 때문에 14% 오르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한국경제TV도 4%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금융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엠벤처 투자 마이너스 5%대, 리더스 기술 투자 마이너스 4%대, 또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일동홀딩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2%대 급등을 했고, 동아ST가 6%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팜젠사이언스가 마이너스 4%대 빠졌고, 파미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바이오노트, 명문제약까지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네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인벤티질랩이 10%대 올랐네요. 그리고 PCL과 젠큐릭스가 6%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유틸렉스가 마이너스 16%대, 보로노이와 지노맨 컴퍼니가 마이너스 7%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1991억 원이 늘었고, 코스닥의 동화기업이 과열 종목 지정됐네요.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포스코 DX, SM 순이었습니다. 지금 비중이요, 에코프로 BM이 28%나 되고 에코프로도 7%대. 에코프로 주가가 오를 때 기억나시겠지만 1, 2% 정도 비중이 나왔고, 빠질 때 보면은 뭐 7%, 10%, 11%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공매도 비중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 비중,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보면은 코스피는 KTNG, LG 디스플레이, OCI 홀딩스, 롯데케미칼, CJ 대한통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TCK, 젠백스, 천보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 페드워치의 그 11월 페드워치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여드린 건데요. 이건 어제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율 위에 보시면 커런트 타겟 레이트이죠. 현재 이자율 5250인데 여기서 동결하면 5250 똑같죠. 동결이 52.9%, 금리를 한 단계 높일 거야 라고 보는 게 43.7%로 30%대 초중반이었던 최근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격차가 10%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또 오늘 이제 나온 페드워치 전망 보면은 이게 44.5%로 0.8%포인트 높아졌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지금 상황을 증시가 못 견뎌하는 이유는 국제유가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금리를 올릴 거라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그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최근 러시아의 감산 이 소식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펙이라든가 뭐 오펙 플러스라든가 이렇게 그 산유국들이 이럴 때는 좀 생산을 좀 늘려잡아서 가격 조정을 좀 해주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럴 때 그렇게 되려면 미국이 이제 조금 그 어떤 압력을 좀 넣거나 또는 다른 어떤 협상 등을 하면서 조금 유도하면 뭐 좋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사이에 9월 FOMC가 지나갈 거고 증시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지수들을 좀 봐야 돼요. 다우존스 보시면 결국은 60일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하긴 했지만 60일선 하락했다는 것, 그게 좀 아쉽고, 그럼 추가 하락 어디까지 할까? 밑에 121선까지 1.37% 하락하면은 121선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1선 6월에 121선을 돌파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고, 최근에 약세를 보여주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1.37%가 오늘 빠지고 여기에 붙는다면, 121선에 붙는다면 바로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일선에 그리고 10일선에 오늘 닿으면서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래꼬리 끝이 11선과 60일선에 닿았고 거기서 반등이 살짝 나왔다. 그럼 그 밑에 내일 더 빠지면 이제 파란색 21선이죠. 21선까지는 1.24% 더 빠지면 21선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21선에 닿게 되는 거고, 거기서 지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다우존스도 그랬지만 나스닥도 그렇고 밑에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아래쪽에 이 사이클상 이제 퍼센트 K 값이 그 저점까지 내려오려면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빠지면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내려오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하락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지점이 오늘 밤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은 어떨까? 코스피 보시면 지금 긴 매물대를 그려놓고 그 매물대에 정확하게 얹혔죠. 아래쪽에 하단 끝에, 그러니까 아래 꼬리 끝이. 그리고 반등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회색 121선에 아주 정확하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종가가 121선이에요. 그러면 내일 더 빠지면 121선을 뚫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21선에 보다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코스피는 거의 끝까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미국 증시가 더 빠지면, 물론 미국 증시가 오늘 밤 빠지는 걸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선반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사실은 오늘 밤 미국 증시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미국 선물지수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선물지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지수가 크게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그럼 미국 증시가 올라가나 보다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의 움직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일 아침에 선물지수 움직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같이 꼭 챙겨봐야 됩니다.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지금 노란색 21선에 오늘 걸쳤어요. 자, 제가 아까 초반에 그 지지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코스피도 코스닥도 다 주요 이동평균선 지지 라인, 코스피는 121선, 코스닥은 21선에 걸쳤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지지를 확인하는 순간 이거는 매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더 안 빠지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매도 신호를 막 내주면서 하락할 거를 경고하는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게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인데, 하지만 뭐 지금 이 그 이동평균선의 지지 라인을 확인한 순간 여기서 추가 하락은 이제 좀 제한적일 것 같은, 지금처럼 막 많이 빠지는 그런 시장은 내일장부터는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알 수는 없어요. 지금 9월에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 악재들이 막 많이 나왔고, 또 중국 그 부동산 업체들 한 군데라도 진짜 디폴트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또 큰 악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수급 상황을 지켜보자고 그랬죠. 외국인 기관이 사면 주가는 오르는 거니까,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데 외국인 기관이 사 모으고 있으면 바로 뭐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번 주에 이렇게 약세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뭘 샀어? 뭐 물론 판 종목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 판 종목들을 물론 주말에 토요일 날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종목을 보면 이번 주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현재. 그리고 CJ,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 포스코 홀딩스 등등이 쭉 나오죠. 그럼 뭘 샀어? 삼성전자 압도적으로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금양, LG화학, LS 일렉트릭,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차, 한미반도체, LS, 네이버, 해성 DS, 코스맥스, 농심 이런 순으로 외국인이 오늘 산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땠을까?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판 종목은 에코프로 BM, LNF, PNT까지가 다 지금 2차 전지들이죠. 그 다음에 HPSP, 파라다이스, 동훈하나텍, 심텍 이런 종목들 쭉 팔았죠. 그럼 뭘 샀을까? 루닛, 아까 제가 탑10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루닛 가장 많이 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번째로 많이 샀고, 하나 마이크론 세 번째로 많이 샀죠.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 종목이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밑에 보시면 셀티론 헬스케어 최근에 찔끔찔끔 많이 올라가진 못하지만 잘 가는 이유도 외국인이 사고 있기 때문이고, 그 바로 아래 10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렸던 파마리서치, 어제 샀다가 오늘 바로 매도를 해버렸는데 일단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기분은 좋죠. 이런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좀 덜한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오래 가져가기가 좀 힘든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처럼 에코프로가 뭐 100만 원까지 밀리고 99만 원을 찍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정보는 좀 들고 있기가 뭐랄까 좀 든든하달까. 근데 지금 이 하락세를 이번 주에 120 몇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 99만 원까지 떨어지는 이 상황을 그냥 들고 있는다? 20 몇 퍼센트가 빠지는데 이걸 그냥 들고서 하락을 그냥 그대로 다 두드려 맞는다면,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2천 몇백만 원을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그걸 다 그대로 손실을 그냥 보고 있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계속 하락할지 몰랐다. 물론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할 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뭐 100주를 다 팔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뭐 오늘 만약에 한 몇 퍼센트 이상 빠지면 나는 한 10주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비중을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쯤 이번 한 주 동안에 최소한 다 팔 수도 있었겠지만 최소한 한 반 정도는 덜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에코프로를 외국인들이 사더라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럼 기관은 어떨까? 기관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판 종목은 반대로 삼성전자였고요.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ETF가 있지만 CJ 종목으로는 CJ를 가장 많이 샀고,
또 삼성 SDS, 고려아연, S오일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어요. 이번 주에 뭐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보이고. 자, 그러면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사고 판 종목은 어떨까? 하나마이크론을 일단 외국인은 샀지만 기관은 팔았고, LNF 2차전지들 중에서 LNF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산 종목 기관이 이번 주에는 아프리카TV, PSK홀딩스, 클리오, 그리고 바로 에코프로를 기관도 샀더라. 이번 주에 기관이 에코프로, 외국인 기관이 다 샀고요. 외국인이 에코프로 BM은 팔았지만 뭐 외국계가 공매도를 많이 후려치니까요. 지금 그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던 건데 기관은 오히려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만큼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이번 주에 사고 있다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다면 100만 원 정도가 바닥이 아니겠느냐. 어제는요, 그러니까 102만 원대, 103만 원 정도를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동평균선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했던 건데 뭐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디가 돼야 될까 하고 봤더니 그 다음에 98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매물대 같은 게. 그래서 그렇다면 98만 원대 뭐 후반 이 정도면은 100만 원 깨지기가 쉽지 않을 거고, 깨져도 99만 원대 언저리에서 깨지겠지만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 강하게 무너져서 99 초반까지 밀리고 더 깨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팔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했던 거죠. 이제 그게 뭐 매수할 때 조심스러웠던 건 뭐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진 않았고, 늘리라는 말씀도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다만 이제 2차 전지들 관심을 좀 갖고 조금씩 매수할 만한 자리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 더 추가로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한 주 동안 너무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 또 다음 주에 대한, 그러면 저점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시장이 더 빠지지는 않겠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초반에 빠지더라도 증시가, 내일 증시 분위기가 중후반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또 미국의 선물 지수 같은 게 좀 바짝 그 하락을 제어하고 뭐 상승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내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기대인 거고, 생각보다 하루 더 뭐 큰 폭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 수 없고, 그렇게 되면은 뭐 에코프로도 100만 원은커녕 뭐 95만 원 이런 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장중 분위기에 따라서 빨리빨리 그 비중을 줄일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볼까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 이번 주에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주가 400원이 올랐고요. 뭐 EU에서 나온 그 호재 때문인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오고 있죠. 이거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던 거죠. 아까 봤다시피 이거를 누가 담고 있냐? 개인들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도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금투가 일단 매수로 전환했고, 8월 29일 이후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 34만 원대 중반에서 28만 원대까지 이제 밀렸습니다. 에코프로 주가는 크게 빠졌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수로, 이제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했고 기관은 매수를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크게 빠졌습니다만 일단 수급이 바뀌었다.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투도 샀고 연기금도 샀고, 자, 수급은 이제 더 안 무서워해도 될 정도로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오늘일 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내일 가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셀트리온 개인 외국인 기관이 다 파는 장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기타 법인만 신나서 지금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주가가 잘 가기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다릅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왔고 주가가 오늘도 300원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 그러면서 기타 법인 자사주 매입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그쵸? 일단 더 빠지지 않고 있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이 주가의 거울이라는 말씀을 뭐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8월 30일 날 11만 원대였다가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 그 이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19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좀 과열됐죠. 보기만 해도 과열됐죠. 11만 원대에서 80%한 70%가 올랐으니까 5일 만에. 그래서 과열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개인이 6일 연속 팔고 있고 외국인이 6일 연속 사고 있고 뭐 이런 수급만 놓고 보면 많이 안 빠질 거예요. 그 갑자기 뭐 악재가 뭐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거는 또 손절가 정해놓고 또 손절 또는 익절가를 정해놓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내일 분위기가 좀 안 지금 시간에도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왜 그러냐면 추세상 앞에 20만 원을 일단 어쨌든 터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메이드 외국인 기관 양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가도 50원 상승을 했는데 이건 올랐다고 보기보다는 더 안 빠지는 거죠. 왜? 35,000원 정도가 기준인 거예요. 위메이드는 35,000원보다 빠지면 매수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는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올릴 생각은 아닌 거고 그냥 바닥이라는 겁니다. 시간외 삼성전자 보합이었고요. 에코프로 BM도 보합이었네요. 에코프로 0.2% 2,000원이 올랐습니다. 1,008,000원. 야, 1,008,000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뭐 좀 많이 빠져 있을 때 쌀 때에 비하면 많이 올라온 건 맞는데 무슨 마치 꿈을 꾸듯이 150 얼마를 갖다 언제 여기까지 빠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단기간에 많이 빠졌고요. 또 많이 빠지면 반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주가가 지금 비싸냐 싸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 수급이 당장 들어오면 그냥 이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급만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 0.27% 400원이 빠져서 14만 6천 원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이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58% 3천 원이 빠져서 18만 7천 원. 주가가 좀 하락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상승하던 게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내일 일단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맞아요. 근데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는 없지만 각자 이제 매수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절한 지점에서 비중을 좀 줄이거나 내일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 0.29% 100원이 올랐네요. 35,000원. 일봉 보시면 삼성전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색 60일선에서 딱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위쪽에 매물대 저항도 만만치 않아서 많이 올라가진 못했고요. 이제 내일 흐름에 따라서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면 다시 72,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60일선 부근까지 추가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60일선 지지를 받으면 재차 상승하게 될 겁니다. 에코프로 BM 기가 막히게 121선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더 뚫고 내려갈 데가 없어 보입니다. 121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고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기가 막히죠. 자, 7월 26일 날 주가가 56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28만 원대 반토막이 난 거예요. 한 달여 만에 뭐 상당히 많은 그러면 이걸 그때 설마 56만 원대 사가지고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있다면 지금 마이너스 50%인 거죠. 그러면 28만 원이 56만 원 되려면 100% 올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두 배가 수익률 100%를 낼 수 언젠가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오늘 만약에 28만 9천 원에 매수를 했다면 뭐 적절히 한 20%만 수익 낸다 쳐도 33만 원인데 그러면은
33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금방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그래서 저점에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 BM은 121선에 일단 닿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괜찮은 자리, 매수하기에 적절한 저점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깜짝 놀랐죠. 61선을 뚫었어요. 하향 이탈해 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는 61선이거든요. 근데 하향 이탈해 버렸어요. 강력하게. 오늘 61선 자리는 103만 원 정도였는데 뭐 아주 크게 빠졌죠. 그러면 어디까지 더 밀릴까 하고 100만 원 정도가 아닐까 하고 매물대 아래쪽에 들여다보니까 99만 원 정도구나. 그러면은 99만 원 안팎이라고 보면은 99만 원대 정도라고 보면은 한 100 정도에서는 저점 지지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몇 가지 생각을 같이 해본다면, 이제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결국에 100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어떤 기대 심리와, 그다음에 98만 원, 한 99만 원 정도에서 매물대 지지 라인도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90만 원대로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지지 매수세와, 혹시 약간 더 빠지더라도 99만 원 정도에서는 매물대 지지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100 정도에서는 매수할 만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또 지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저점까지 왔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에코프로 오늘 100만 원 정도가 저점이겠구나 싶었던 거죠. 근데 하지만 혹시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99만,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강하게 하향 이탈하면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동시에 마음 먹으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뭐 내일은 만약에 주가가 또 빠지면 덜었다가 반등할 때 또 약간 매수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셀트리온은 양봉을 만들어도 약세입니다. 21선 뚫지 못하고 눌리고 있어요. 아마 21선에서 눌릴 것 같죠. 내일 흐름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조금 약세 구간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네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241선, 위쪽에 61선과 481선 만나는 이 좁은 폭 안에서 움직이느라고 100원 찔끔 올리고 200원 찔끔 올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요. 위쪽에 61선, 481선에 닿으면 지난주처럼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뚫고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1선이 다시 새로운 저항선이 될 거고요. 하락하면 241선까지 다시 밀릴 겁니다. 지난주가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이제 내일 잘 흐름 봐야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렇게 주가가 뭐 크게 밀고 올라갔는데 오늘 윗꼬리를 달고 19만 9천 원, 20만 원을 터치하지 못하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쫙 더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자, 이렇게 일봉만 보면은 이격도도 많이 벌어져 있고 좀 하락할 것 같이 보입니다. RSI도 과매수 구간, 스토캐스틱도 과매수 구간. 그러면 지금 좀 이제는 추격 매수보다는 매도하는 게 맞는 자리 같이 보이지만, 이런 가격대를 조금 더 밀다가 20만 원 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분봉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 10시 되기 전에 급등을 한 다음에 쭉 흘러내립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은 제가 매수한 구간입니다. 아래쪽에 242평선, 3분봉상 242평선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1선 부근에서 부딪혀서 밀려 내려오죠. 그럼 다시 242평선 부근까지 밀리면 쌍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갈 때 재차 살려고 했는데 주가가 61선, 62평선에서 밀리더니 22평선 지지받으면서 재차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비싸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까지 회복을 할까 궁금했지만 딱 19만 원에서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고 내일 약간 주가가 밀리더라도 견딜 수 있겠구나 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저도 되게 궁금한데 일단 시간에는 좀 빠졌기 때문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추세상 오늘의 고점 19만 9천 원 한 20 정도는 터치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는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양봉을 만들어도 약세 뭐 지금 계속 약하죠. 그래서 뭐 이거를 분석하거나 코멘트를 달 만한 뭐 그런 상황은 아닌데 다만 저점 맞고요. 스토캐스틱도 저점 맞고요. 수급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좀 상승 그러면 한 5에서 10% 정도의 짧은 반등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 마이너스 41, S&P 500 마이너스 20.75, 나스닥 마이너스 125.5포인트까지 선물지수가 빠졌는데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다우 선물지수가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82포인트, S&P 500이 마이너스 32.75, 나스닥 마이너스 194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지수가 지금 이렇다는 건 미국의 지금 시초가가 다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한번 미국 증시 어떤 상황이냐 한번 볼까요? 몇 종목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2.8%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요. 이제 한 9분 남았네요. 지금 마이너스 2.83. 엔비디아 마이너스 3.26. 아, 굉장히 크게 빠질 것 같네요. 마이크론 마이너스 1.35. 또 리비안 오토모티브 마이너스 2.62. 루시드 그룹 마이너스 1.63. 지금 추가 하락이 뭐 어쩔 수 없네요. 인텔 마이너스 1.05. 거의 다 이제 하락이 예상이 되고 애플 어떤가요? 애플 마이너스 3.87. 급락을 하겠는데요. 애플은요. 니오 마이너스 3.59. 온세미컨덕터 마이너스 2.11. 요즘에 양자 컴퓨터로 난리인 아이온큐 마이너스 4.55% 출발, 하락 출발 예상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살펴본 여러 종목들이 거의 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오가 좀 갈려나요? 아스트라제네카 0.4% 상승 출발 예상되고 화이자 0.1%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요. 모더나 약보합 정도 될 것 같고 리제네론이 1.74% 상승 출발 예상. 오늘은 일라이릴리 0.3% 상승 출발 예상. 그렇다면 지금 오늘은 바이오가 좀 잘 가려는 움직임입니다. 일단은 이제 시초가가 자, 지금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 오늘 잘 회복을 하면서 좀 마무리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어졌군요. 역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린 모양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